자, 그래서 디덕션 두 번째고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 그러니까 어떤 수식의 이름 포함해서 형식이 정확히 뭐냐를 한 가지로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규칙에 입각해서 내가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이름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전에 확인한 건 이거예요. C 컴파일러가 선언에 붙여둔 각각의 내용들, 그 선언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연산자를 순서대로 붙이면 항상 잘 동작합니다. 근데 이 디덕션 규칙을 활용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대충 적어놔도 걔가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의도했겠지. 아마 내가 이 수식을 이런 형식 수식으로 디듀스 해주는 걸 희망하고 적었겠지. 이와 같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런 규칙들 중에 중요한 거를 추려서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도 사실 요거의 일종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긴 한데 디스어셈블리가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들 같이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 시작해보면, 자, 간단한 디덕션 이시에요. 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넘버는 인트 변수예요. 레이트는 더블 변수고 1.5를 담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보시면 넘버에다 최종적으로 값을 담을 건데 레이트에다 1.5를 더한 결과를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요 문장, 요 수식문의 실행이 끝난 시점에 넘버 자리에는 어떤 값이 담겨 있을 거냐를 한번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자, 넘버는 일단 int 변수가 맞거든요. 따라서 얘는 지금 int는 더블 더하기 더블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수식을 적어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덧셈은 아마도 더블 덧셈을 할 것 같아 보여요. 3.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 자리에다가 3.0 담아줘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에요. 인트랑 더블이랑 싸웁니다. 근데 평소랑 다르게 인트 더하기 더블하면 더블이 이기겠지만 파이썬에서 인트 더하기 플롯 하면 플롯이 이겼듯이 얘는 는 수식이기 때문에 좌항이 무조건 이깁니다. 좌항 자리에 우항을 담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넘버 자리 인트 값을 담을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질문은 그거예요. 과연 그 인트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3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별표를 쳐놨는데 요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 디스어셈블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move sd, add sd, move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전에 읽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xmm 0에다가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ptr 해가지고 메모리 위에 있는 값을 담도록 돼 있나 봐요. 그 다음에 rate 자리에 있는 거를 담겠다고. rate 자리는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실 때는 이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16진수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밀하게는 뒤에 전미사 h를 붙여놓으면 16진수로 칩니다. 저쪽 내는 또 문법이 다른가 봐요. 그 다음에 이 값은 현재로서는 ampersand rate 값이라고 보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저 자리에 진짜로 있는 거를 담아가 꺼내가지고 xmm 0에다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 sd라는 명령어를 써서 덧셈을 합니다. 아까 담아놨던 xmm 0 값이랑 그다음에 메모리 위에 있는 메모리 요 자리에 있는 숫자를 지금 더해가지고 결과적으로 xmm 0에다 담나 봐요. 그래서 요 동네에서는 add 명령어 그러니까 덧셈 뺄셈 할 때는 결과를 좌항 자리에 담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더하기 는 연산자 같이 동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덧셈의 결과는 xmm 0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명령어 뭔가 엄청 복잡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전에 본 적 있는 move 명령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move 명령어 있고, 그래서 EAX에 담겨 있는 값을 메모리 위에 요 자리에다가 넘버 자리에다가 담는다와 같이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자 봐봐요. 이게 move 명령어, add 명령어를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명령어가 아닌 move sd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move SD랑 add SD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얘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덧셈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rate에 담겨 있는 값이랑 1.5랑을 지금 덧셈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친구는 우리 이전에도 본 적 있는 거고 얘는 넘버 자리에다 EAX 값을 지금 담는 move 명령어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뭔가 메모리 위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에 담는 거. 일단 XMM0도 레지스터라고 가정한다면 담는 거 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를 할 때는 이전까지는 항상 move를 썼는데 왜 여기는 지금 SD 두 글자가 적혀 있냐? 저 SD가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더블 값을 가져와서 더블 덧셈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D는 아마도 더블의 약자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일단은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냥 move는 자 컴퓨터 동네에서 소수점 달린 숫자는 좀 특이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별도의 명칭을 추가로 붙여서 명령어 이름을 더 복잡하게 적는다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최소한 인텔 CPU 기준으로 그냥 muve하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int 형식 다루기가 더 편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또 더 편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move는 int 형식 다루는 친구예요. 그래서 int 값을 넘기는 겁니다. 얘네 둘은 둘 다 더블 값을 다루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를 한다면 요 s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move single double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 SD의 D는 더블의 약자가 맞아요. move는 말 그대로 move하는 겁니다. add는 add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move D, add D 하는 게 아니라 S를 가운데다 끼워놨습니다. 이 S가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지금 그 벡터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형대수 시간에 아마 나오겠죠. 일단은 선형대수 다음 학기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번 학기일 수도 있고 선형대수 시간에 아마 벡터라는 친구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벡터가 뭡니까? 벡터는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속도라든가 힘이라든가 변위라든가 그런 애들을 내가 표현을 할 때 숫자 여러 개를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X성분, Y성분, G성분 해가지고 어떤 힘의 크기 내지 방향 같은 것들을 내가 하나의 세트로 서술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벡터를 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그 벡터의 길이라든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는 말 그대로 숫자 여러 개를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고 여기서의 S는 그거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스칼라의 약자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move SD는 더블 값 하나를 가져오는 친구입니다. add SD는 양손에 더블 값을 쥐고 더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굳이 스칼라 버전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어딘가에 벡터 버전도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CPU도 그런 걸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CPU한테 모든 걸 맡기기에는 그 친구 지금 맨 항상 열받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순행식 쿨러 그런 거 달고 해서 힘드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숫자 예를 들면 1024 곱하기 1024개와 같은 식으로 줄줄이 곱셈을 한꺼번에 한다라든가와 같은 작업을 CPU한테 시키는 대신에 그보다 좀 더 비싼 요즘 막 가격 막 그러잖아요. 막 뭐 맨 끝에 80 붙어 있는 거 90 붙어 있으면 성능 차이 나는 그래픽 카드한테 그거를 이제 대리를 맡기는 식으로 오늘날에는 쓰고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 소위 벡터 연산 내지는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것들을 행렬곡 같은 것들을 그래픽 카드가 전문적으로 요즘은 전담해서 해두고 있다. 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GPT 그런 친구들이랑 공부할 수 있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스칼라의 약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두 명령어는 더블용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덧셈의 결과 그러니까 3.0은 최종적으로 XMM0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종의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move해서 EAX에 담겨있는 값을 넘버 자리에,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move 명령어는 당연히 int 값 하나를 4바이트 자리에 담는 명령어예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 가운데 껴있는 이 CVTTSD 숫자 2, SI 라는 명령어가 뭐를 하는 친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 현재 뒤에 있는 것 상으로는 XMM0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EAX에다 담는 명령어로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친구를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CVT는 아마도 그거잖아요. 컨버터의 약자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T는 일단은 지금은 뭐 2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스칼라 더블을 가지고 스칼라 인티저, 스칼라 인트로 바꿔주는 그런 컨버트 명령어가 지금 중간에 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더블값 3.0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인 3을 계산해서 EAX 레지스터에다 담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요거는 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그 넘버에 3 담는다 이런 것들은 03000000 그 인트 값 3 그 자체가 명령하는 내장이 됩니다. 그걸 즉시값이라고 불러요. 그거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그거를 알아야지만 납득하기 쉬운 내용들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데 더블 값은 8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값을 명령어 안에다가 즉시 값으로 때려 넣는 건 좀 부담이 커요. 명령어 길이가 최소한 9바이트, 10바이트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인텔 동네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 더블값 1.5를 메모리 위에다가 몰래 살짝 올려놔요. 8바이트를. 그 다음에 이 명령어는 그렇게 몰래 올려놓은 자리에서 더블값 1.5를 들고 와가지고 XMM0 레지스터 값이랑 더한 다음에 다시 XMM0에다가 담는 작업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런타임에 더블값 1.5는 메모리에 본인만의 칸에 담겨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컴파일 타임의 C 컴파일러가 요 수식 1.5, 리터럴 1.5를 L밸류로 친다라든가 그러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인트를 다루는 친구예요. 따라서 이 사이에 껴있는 명령어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XM의 명에 담겨있을 덧셈 결과 더블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EAX에 담는 친구예요. 그래서 컨버트고 아까 살짝 스킵했었던 중간에 있는 두 번째 T는 트렁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버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1 인트 자리에 담으려고 한다면 3.0, 그러니까 3.0으로 간주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트값 3이 담깁니다. 그게 3.9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3을 담아요. 그 다음에 그래 3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3 말고 딴 거 뭐 있을까? 예를 들면 3. 그래 3. 아니야. 다른 거 예시 중에 그럴 만한 거 그래 그냥 이걸로 합시다. 3.9999999999999 점점점 하면은 걔는 4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 그 사이에 다른 숫자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4를 담고 그거보다 작은 더블 값이라면은 3.0보단 크고 그거보단 작은 더블 값 같은 경우는 이제 3을 담게 된다. 그런 느낌으로 버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전 코드는 이런 느낌으로 디듀스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는 수식 우항자리 수식이 더블 형식이었지만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이런 느낌으로 추가적인 연산자를 붙여서 저거 덧셈한 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넘버 자리에 담도록 컴파일을 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적는 친구를 캐스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캐스트 그거잖아요. 그 막 게임 같은 데서 마법사 친구들 키 모아야지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마법 시전한다, 캐스트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이제 영화라든가 그런 거 다 보면 이제 스템롤이라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캐스트 해가지고 무슨 역할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의 캐스팅 연산자는 괄호 열고 닫고를 적고 그 괄호 안에다가 형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t 세 글자만 적는 거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었던 요 조사식 탭에서 봤었던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저 괄호 안에다가 적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 동네에서는 문법상 절대로 수식을 적을 때 형식 이름 int 같은 게 맨 땅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C 동네는 수식을 적는 동안 형식을 적을 때 그냥 적을 수는 없고 무조건 괄호로 감싸가면서 적게끔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C 컴파일러가 열심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코드 쭉 읽다가 갑자기 맨 땅에서 int가 나온다. 그럼 C 컴파일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선언이 적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맨 땅에서 int 같은 걸 등장하는 사실상 유일한 케이스는 선언을 적을 때밖에 없도록 안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int가 나온다? 그럼 꺼지라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과정에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한 int 형식값 얻고 싶어요. 파이썬 시절에서도 써봤잖아요. int 괄호 열고 닫고 그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을 수 있는데 다만 C 동네에서는 그런 걸 적을 때 그 형식 자체를 괄호로 묶어서 왼쪽에다 붙이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했고 서비스로 그 괄호 안에다가 그냥 int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 대괄호도, 소괄호도 원한다라면 적으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면 자, 요 캐스팅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항 덧셈의 결과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다기 때문에 오른쪽도 지금 괄호로 묶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상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도록 적은 셈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C 컴파일러, 그 다음에 우리의 인텔 CPU는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까 전 그 컨버트 명령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써서 아마도 3.0에 해당할 int 형식 값을 얻게끔 컴파일을 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제가 굳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를 아까 전 버전이랑 요 캐스팅 연산자 붙은 버전이랑 컴파일 결과가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붙였든 붙이지 않든 넘버 자리에는 최종적으로 int 값을 담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rate랑 1.5를 더한 3.0을 런타임에 담게 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네 가지 명령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덧셈식은 아무리 봐도 더블 형식 덧셈이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int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캐스팅 연산자 붙어 있는 것처럼 컴파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친구는 그냥 난 int가 좋아 꺼져. 소스 좀 꺼져 하고 지 맘대로 int 괄호 열고 닫고를 붙인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맥에 입각해서 는수식 좌항 자리 수식이 int니까 그거에 추종하게끔 그래서 결과적으로 int 값을 int 한 칸에 담게끔 근거를 가지고 컴파일을 저렇게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이게 만약에 는이 아니라 더하기였다 칩시다. 넘버 더하기 rate 더하기 1.5였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int 더하기 더블을 하는 거니까 그땐 더블이 이겨요. 그러면 이제 그쪽은 이제 반대되는 컨버트를 하기 위한 명령어를 곁들여 가지고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는 수식은 엄청 중요한 수식이고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친구고 따라서 좌항이 우선해야 됩니다. 저기 4바이트 있는데 8바이트가 못 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블이 지고 int가 이겼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한다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 룩업 얘기, 링크랑 관련한 얘기도 곁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버에 대한 선언에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int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까지 전염이 돼서 저 덧셈식이 최종적으로 int 값을 리턴하는 덧셈식이 되게끔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선언에다가 int가 아니라 더블을 적어놨었다. 이 원본 코드에서 더블을 적어놨었다라면 얘는 당연하게도 move sd, add sd 아까랑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컨버트 한 다음에 int 값 move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XMM에 담겨 있는 그 8바이트 값을 그대로 move sd를 써서 넘버 자리 8바이트에다 담도록 컴파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선언에 저딴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연쇄 반응이 발생했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 여기서 디덕션을 한 거예요. 컴파일러의 디덕션은 주로 뭔가의 형식을 찾기 위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수식의 형식에 대해 수행된 예시를 구경한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는 는 수식의 형식을 int 값을 int 한 칸에 담는 수식으로서 디덕션을 발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C++ 동네 가시면은 여러분 창소프 가시면 요 디덕션과 관련한 훨씬 더 그럴싸한 다양한 규칙들을 한 학기 내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C++는 나중에 미래의 코드를 적게 될 프로그래머가 이딴 식으로 적어놔도 이렇게 알아먹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우리가 직접 미리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가이던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지원해놨고 그런 C++ 컴파일러의 디덕션에 힘입어서 내가 좀 더 그럴싸한 코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적을 수 있게 또는 그럴싸한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빨간 줄을 나 대신 그어주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미리 신경 써서 케어를 할 수 있게 다양한 규칙들이 추가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의 컴파일러는 각각의 수식의 형식에 대한 디덕션을 수행할 때 주변 문맥, 컨텍스트를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연산자에 의해서 이 수식이랑 엮이게 될 다른 수식의 형식을 참고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덕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컴파일러는 그 각각의 수식에 적혀있는 수식으로서 적은 이름에 대한 선언 거기에 스페시파이어가 뭐가 붙어 있냐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러한 디덕션은 C에서 디덕션은 당연하게도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수행됩니다. 런타임에는 미리 우리가 약속해둔 move sd면은 더블값, move면 int값 다루도록 그렇게 항상 수행하는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딱 빌드해놨다. 이 친구는 int 덧셈 하는 친구거나 더블 덧셈 하는 친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거는 엄밀히 본다라면 디덕션은 아니기는 해요. 그건 이제 가장 가까운 선언 찾는다 뭐 스코프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여러분이 챙겨볼 완전히 다른 동네 얘기기는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수업 수준에서는 제가 지금 종종 얘기하는 lookup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deduce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 C++에서 resolve라는 단어도 또 튀어나올 건데 그런 것을 일단은 그래 창소프에서까지도 아마도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챙겨둘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쪽까지 갈 때는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파이썬 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올해 버전 3.15.0이 10월에 나올 건데 내가 3.16.0 만드는 거 내가 보탬하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좀 더 정밀하게 코드를 적으면서 외국 사람들이랑 영어로 소통할 때 그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저 정도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 퉁쳐서 디덕션 내지는 뭐 스코프 얘기 그 정도까지만 뭉쳐놓고 체크해 두셔도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디덕션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라면은 형식과 관련한 거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딱 하나를 정해주는 거 적절한 거 하나 골라주는 거 정도로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까 전에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걷다 담는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func는 함수 이름이에요. rate는 더블 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func 더하기 rate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과연 제대로 동작할까요? 한번 봅시다.
하면 의외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rate에다가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데 뭐 시계 정수 계열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즉시 빨간 줄 긋고 컨트롤 F5 눌러도 오류가 발생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입 에러 뜬다. 아마 시험에도 나왔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때 구경해 본 것처럼 C 컴파일러가 보기에 좌항은 함수 덩어리가 나오고 우항은 더블 값이 나오네. 함수 더하기 더블을 어떻게 하지? 그냥 둘 다 꺼져. 와 같이 당연스럽게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짚어봅시다. 이 덧셈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함수랑 더블을 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펑크가 인트 형식 변수 이름이었다. 그러면 이 덧셈 해줄 수 있거든요. 더블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넘버 더하기 레이트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컨버트를 할 거예요. 넘버 값을 컨버트 해가지고 XML 명에다 담고 add SD를 때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컴파일을 해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C 컴파일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인텔 CPU용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으니까 빌드할 거니까 인텔 CPU가 그런 명령어를 갖추고 있다는 걸 컴파일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인텔 CPU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뒤로 와서 얘기하면 C 컴파일러는 함수랑 더블 값을 더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살짝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드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이드 형식 변수 선언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rate 더블 형식 변수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obj 더하기 rate를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void obj 그 다음에 obj 더하기 weight 하면은 이 친구도 지금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왜 꺼지라고 하냐 그 이유도 아까랑 똑같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void 값 하나랑 더블 값 하나를 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해서 꺼지라고 한다. 컴파일 오류가 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전의 예시라든가 등등에서 또는 여러분 GPT한테 물어본다든가 할 때 요 void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이미 아마도 구경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void입니다. 자, void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서 void 무슨 뜻입니까? 그 광활한 우주 공간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뭔가 SF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void specifier, 그러니까 void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데, 자, void는 절대로 이 친구는 값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C에서는 절대로 값의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질 않습니다. C에서는 칸의 존재는 신경을 써요. 예를 들면 int ARR 3칸이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12바이트 그러니까 int 3칸을 지금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구나 까지는 컴파일러가 책임을 집니다. 잘 해줘요.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대괄호 012에서 3칸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ARR 0번째 칸에 int 값이 있냐 없냐 같은 것들을 논의하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4바이트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그냥 int 값이 되는 거예요. 파이썬이랑 완전히 달라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메모리 위에 있는 어떤 숫자가 이게 int 형식 3이냐 그 다음에 str 형식 헬로 5글자냐 같은 것들을 소상하게 그 칸 안에다가 같이 적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여기 메모리 위에 다세대 주택이 한 채가 있네요. 눈으로 구경할 수 있었어요. C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C에서 int 한 칸에는 4바이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 한 칸에 담겨있는 그 4바이트가 곧 그냥 int 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 동네에서는 값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void specifier도 일단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형식 이름으로서 void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형식 이름은 우리 C의 네 가지 기본 형식, 차, int, float, double과 같이 C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긴 한데 void 형식 변수 선언 내지 배열 선언을 적거나 한다면 보통은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C 컴파일러는 void가 형식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고 void 형식 선언을 적는 것도 가능은 한데 엔간에서는 그거를 컴파일을 시도하려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시 코드 살짝 소개를 해보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보시면 지금 중간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봐봐요. 그래. 슬라이드 가깝고 여기 순서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이 두 선언은 지금 보시다시피 즉시 빨간 줄을 긋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친구 봐봐요. 불완전한 형식 int 대괄호 열고 닫고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obj 한번 볼게요. 불완전한 형식 void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한 형식 이제 영어로는 incomplete 정도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C 컴파일러는 선언을 여기까지만 적으면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꺼져와 같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int 배열 선언에 대괄호 3 같은 걸 적으면 넘버즈는 이제 형식이 int 대괄호 int 3칸짜리 배열 형식으로서 딱 예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12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그걸 입력해서 다른 애들이랑 겹치지 않는 앰퍼샌드 값, 어드레스 값 같은 게 정의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nt 3칸짜리 배열 형식은 완전한 형식이라 말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형식이 불완전하다라는 건 컴파일러가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int 대괄호 열고 닫고만 하면 이게 그래서 4칸짜리인지 5칸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즈 값, 어드레스 값, 상수 값들을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냐? 어토매틱 위치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즉시 빨간 줄을 긋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넘버즈의 형식을 완전하게 정의를 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열의 내용을 정의를 한 겁니다. 또는 아까 전 예시처럼 여기다가 이니셜라이저를 붙여서 이러면 내가 직접 그 형식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 건 아니긴 하지만 C 컴파일러가 그 이니셜라이저, 이 데클러레이터에 붙은 이니셜라이저를 가지고 얼마든지 디듀스를 해와가지고 저거에 가장 적합한 넘버즈의 형식은 int 대괄호 3이겠구나 와 같이 디덕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넘버즈의 형식은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얘는 길이는 뭔지 모르지만 int 배열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요 obj도 지금 정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obj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변수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size of void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라든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void가 아니라 만약에 int였다면 그러면 얘는 size of int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int 값 하나를 담기 위한 obj는 4바이트짜리면 됩니다. 그러면 %obj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넘버즈라든가 다른 이름이랑 안 겹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더블이라면 8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차라면 1바이트예요. 근데 void라고 적어두면 얘는 int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블도 아닙니다. 차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요 void가
값 길이가 얼마인지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밑에 거랑 똑같은 이유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요 int 변수 obj에 대한 이 변수 void 변수 obj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제외하면 사실은 불완전한 형식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익스턴 선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rate는 지금 로컬 이름이긴 하지만 익스턴을 붙여놨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익스터널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도입해 놓은 거 그거랑 링크를 해가지고 쓰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선언만 읽고 size of rates, ampersand rates를 여기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적법하게 쓴다라고 치면 더블 rates,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괄호 3 같은 거 해둬야겠죠. 그러면 이제 24바이트 그다음에 size of ampersand 해가지고 여기서 정의한 거를 여기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ampersand rates를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봐봐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제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 rates는 이 선언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읽으면서 정의해둔 ampersand, address of 값을 여기 9번째 줄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언은 레이츠의 형식이 불완전해도 돼요. 실제로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전 거는 편의상 저렇게 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레이츠의 형식은 불완전해도 돼요. 왜냐? 이 선언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언 자체를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 size of rates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address of rates를 이 선언을 읽고 정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한다면 자, 그래.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rate는 지금 링크가 잘 돼 있습니다. 과연 요 size of rates라는 수식은 요 주석 풀면 컴파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rates라는 이름이 이렇게 링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ampersand rates는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 말은 rates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rates 선언에 대괄호가 붙어 있으니까요. 여러분한테 질문은 요거를 쓸 수 있냐라는 거고 얘는 잠깐만 이걸 해줄까? 안 해줄 건데 그치? 지금 보시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size of가 0을 반환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슬프게도 C 동네에서 링크는 협의적인 링크를 놓고 봅시다. 협의적인 링크는 address of 값을 끌어다 쓰는 거지 size of 값이라든가 형식 그 자체라든가와 같은 것들은 링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현재 예시는 이런 거 지금 다른 .c 파일에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size of rate는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요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요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이츠의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입니다. 근데 size of 연산자를 붙인다라는 건 레이츠의 정확한 형식을 알고 있을 때만 이 size of 연산자를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성립이 안 되니까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구경해 봤고 그다음에 보이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우리한테 지금 꺼지라고 하고 있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요 위에 두 개가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 두 선언은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에요. 따라서 size of int 배열 내지는 size of void를 알아야지만 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nt 배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게 두 칸인지 세 칸인지를 몰라요. 일단 int 한 칸이 4바이트라는 건 알겠는데 int가 몇 칸인지, int 몇 칸짜리인지를 C 컴파일러는 모릅니다. 따라서 size of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꺼지라고 말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언가의 형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머의 몫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정의를 해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디덕션이 가능하게끔 적당히 이니셜라이저 붙이는 등등 해서 컨텍스트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C 컴파일러는 이 선언만 가지고 넘버즈가 몇 칸짜리인지 그 다음에 보이드 한 칸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를 정할 수가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불완전한 형식을 사용하는 선언을 적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선언 적어서 도입해 놓은 이름에 대해서 형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산자를 붙인다든가 하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선 넘어가면서 사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얼마든지 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사이즈 값은 링크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살짝 한 번 더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긴 해요. 자,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C 컴파일러는 보이드가 형식 이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게 그래서 무슨 형식인지, 얘가 int랑 닮았는지 double이랑 닮았는지 같은 것들을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플러스 C 동네에서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프로그래머가 앞에서 키보드 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정의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모르면 알려주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컴파일러가 보이드가 뭔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도 컴파일러한테 보이드가 사실 인트야 이런 식으로 귀띔을 해주는 것까지 막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 형식은 반드시 불완전한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고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는 것도 막혀 있는 거예요. 자, 넘버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니셜라이저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칸이면 3칸, 5칸이면 5칸 완전하게 넘버즈의 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드 형식은 그거마저도 막혀 있다 이거예요. 이니셜라이저 뭐 붙이든 간에 아무튼 무슨 수를 써도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뭔지를 알려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형식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C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해둔 말 그대로 고정돼 있는, 지정돼 있는 데디케이티드 불완전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누구도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정의할 수 없도록 막아뒀습니다. 따라서 보이드 값의 크기, 보이드 한 칸의 크기 플러스 보이드 값이랑 더블 값을 더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모른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는 여러분은 보이드 형식 이름 또는 수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형식 수식을 적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해도 오류가 안 날 거예요. 요거는 그래 예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 이거 재밌는 퀴즈 타임입니다. 봐봐요. 보이드 펑크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int main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 펑크 세미콜론 하고 리턴 0 세미콜론 했습니다. 자, 이거 가능합니까? 컴파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과잉 친절 베풀고 있는데 펑크의 형식은 뭡니까? 함수죠. 그죠? 얘는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예요. 이건 가능할까요? 보이드 괄호 열고 닫고는 가능할까요? 아니 미안해 펑크 괄호 열고 닫고는 가능할까요? 얘의 형식은 뭐죠? 함수 호출식의 형식은? 보이드죠. 전 지금 보이드 형식을 적었어요.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었어요. 이건 인정을 할까요? 꺼지라고 할까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왜 안 될 게 없죠? 일단은 그래. 얘는 허용이 되고 실제로 보이드를 가장 많이 쓰는 국면이 C 프로그래밍 할 때 보이드를 가장 많이 적게 되는 국면이 리턴 형식으로 보이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펑크는 절대로 int 값을 리턴하지 않아요. 더블 값을 리턴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메인 내용을 짜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펑크의 리턴 값이 int다라고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int는 아니니까요. 펑크의 리턴 값이 더블 값이다라고 상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더블이 아니니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이 함수 호출식은 보이드 형식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세이프입니다. 그 안에서 뭐 레지스터에 뭘 값을 담든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무브 명령어 또는 XOR 같은 거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걸 하냐 마냐 전혀 신경을 밖에서는 안 쓴다 봐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인트 넘버 해놓고 넘버는 펑크를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터진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펑크의 리턴 값인 보이드 형식 값을 인트 한 칸 자리에다 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컴파일 하려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보이드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컨버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텔 CPU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C 컴파일러도 보이드 형식 값을 손에 쥐고 인트 형식 값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블 값 손에 쥐고 인트 한 칸에 담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왜냐? 인텔 CPU 우리의 컴퓨터가 할 수 있으니까요. X86 모드로 지금 컴파일하고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모른다 이거예요. 보이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드 형식 수식을 어쩔 때는 적을 수 있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보이드 별 PTR 같은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PTR 세미콜론 가능하죠? 자, PTR은 지금 보세요. 잠깐 그래 X64로 다시 바꿀게요. PTR은 별 하나 크기, 그러니까 별 하나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예요. 따라서 8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이 PTR은 그냥 변수 이름 적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변수 자리에다가 예를 들면 요거는 이따 예시 코드에서 나올 건데 예를 들면 그 자리에다 앰퍼샌드 넘버 값 담는다. 요거는 일단 못 해줄 건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모든 별은 8바이트예요. X64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는수식은 결론적으로 소수점 안 달린 8바이트 숫자를 소수점 안 달린 8바이트 담기에 적합한 칸에다 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컨버트가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형식은 다르거든요. 우항은 인트 별이에요. 좌항은 보이드 별입니다. 아무튼 별 하나를 별 한 칸에 담는 거기 때문에 이건 C에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최소한 인텔 CPU는 이걸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C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PTR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그죠? 요 PTR까지 그러니까 선언의 데클러레이터까지 적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세미콜론 찍으면 요거 컴파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류 메시지 나온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형식 측면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류로 내는 동네가 있고 안 내는 동네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류로 내는 동네는 사실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지금 봐봐요. 얘 지금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메모리 위에 그 자리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담겨 있는지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세이프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그 자리에 3을 담는다라든가는 이제 보시다시피 즉시 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보이드 한 칸에 인트 값 3을 담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되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인트 값에 대한 보이드 형식 값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C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게 모든 국면에서 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이드 형식 자체를 사용하는 게. 그 다음에 그래 파이썬 동네에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뭔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 본 적 있을 텐데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한다 봅시다. 그러면은 리절트는 펑크 괄호고 닫고 하고 엔터 치면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펑크 괄호고 닫고 저 펑크는 지금 리턴 문을 적어놨는데 3을 리턴하지 않을 거예요. 헬로 월드를 리턴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리턴문 그냥 엔터키 쳐둔 겁니다. 수식을 적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얘는 지금 할당문이잖아요. 리절트에 담을 겁니다. 뭐를? 펑크의 리턴 값을 담을 거예요.
과연 요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할당문이기 때문에 엔터 치면 아무 말 안 하긴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엔터 치면 됩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리졸트하고 엔터 쳐보면 그럼 뭐가 나오겠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민증을 까보면 이런 느낌으로 non 타입이라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요상한 형식 이름이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졸트에는 뭐가 담겨 있냐? 여기는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on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요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하고 엔터 치는 건 사실은 return하고 엔터 키 치는 건 return non 엔터 치는 거랑 동치예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는 요 non 값이 한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존재해요. 쟤도 당연히 메모리 위에 있습니다. 뭐 어디 있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메모리 어딘가에는 int 값 3도 살고 있고 저런 친구들도 살고 있는 거예요. 7ff 어딘가 살고 있습니다. 스태틱 위치에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릴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방금 본 non 타입 값이에요. 저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non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 친구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non이랑 0이랑 같냐 물어보면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non이랑 예를 들면 3.5랑 같냐? 잠깐만. 미안해요. 는 두 번 적어야죠. false가 뜨고 그 다음에 str 해도 false라고 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민증을 깠을 때 봐도 이게 int랑 같냐? false. 그러니까 지금 result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ype return 값의 형식이 int 형식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 아까 전에 그 func를 직접 해볼게요. 이 친구도 int도 아니고 잠깐만 float도 아니고 그다음에 str도 아니고 등등. 그래서 non 값은 이런 의미입니다.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아무튼 전부 다 아니다. 에 해당하는 특별한 값을 하나를 만들어 둔 거예요. 파이썬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랑 는을 해도 false가 떠요. 유일한 예외는 자기 자신과 는일 때만. 잠깐만. 이게 false가 뜬다고? 미안해요. 이건 민증을 까면 그렇게 되겠지. 유일하게 자기 자신만 비교할 때 그때를 제외하면 무조건 false가 뜨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if문 조건식 계산했는데 non이 떴어요. 그러면 내용을 실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짜겠습니까? 그쵸? 엔터 치면 당연히 false가 뜹니다. 그래서 죄다 아닌 거 되게 개 부정적인 친구인 거예요. 아무랑도 동등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특별한 값 하나를 파이썬 동네에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위한 전용 형식 하나를 마련해뒀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구경할 일 별로 없을 테니까 이름이 되게 복잡하다. 대문자까지 적어서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보이드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보이드는 int 형식도 아니고 더블 형식도 아니고 등등이다 이거예요. 보이드 형식 수식은 int 형식 수식도 아니고 더블 형식 수식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식이 정확히, 그러니까 걔가 정확히 int 형식인지 더블 형식인지 알아야지 컴파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면 모르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마치 int 배열 하나, 예를 들면 int arr 요거 가능하거든요. C에서는. 요거까지는 저 이름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링크 받으면 되니까요. 불완전한 형식을 적어도 돼요. 자, 요거는 그래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거니까 얘는 확실히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형식을 완전하게 int냐 더블이냐 같은 식으로 완전하게 알아야지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달한다라면 그럼 여기로 오면 이게 이제 선 넘게 된다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보이드도 딱 그런 느낌으로 불완전한 형식의 대표주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해둔, 특별하게 미리 준비해둔 반드시 불완전한 형식으로서 존재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친구 쓰는 의미, 아까 전에 함수의 위턴 형식으로 보이듯 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아무튼 내용물 끝낼 건데 함수 출식은 수식이란 말이죠. 무조건 값을 하나 리턴해야 돼요. 근데 나는 저 친구가 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지 맘대로 4바이트짜리 인트려니 더블이려니 상정해가면서 쓰는 걸 난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드 형식 수식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그 값을 어디다 덧셈을 한다라든가 는을 한다라든가 그 후속 행위를 하는 거를 차단하도록 내 함수, 내용물, 리턴 형식을 보이드로 지정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런타임에는 보이드는 여러분이 인텔 CPU라면 뭐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인텔 CPU, AR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리턴 형식이 보이드면 실제 컴파일 다 끝난 다음에는 인트 형식으로 칩니다. 다만 EAX 레지스터에 뭔가를 담는다라든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두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함수의 리턴 형식이 보이드라 그래서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수식이 계산했는데 결과값이 0개다? 그건 걔 원칙을 깨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학기 내내 공부한 내용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 개여도 안 되지만 0개여도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조금은 다르게 납득해 둘 수 있고 다음 주에 요거랑 관련한 또 다른 내용 또 나오거든요. 불완전한 형식해서 그때까지 그 부분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구조라든가 창소프라든가 해서 불완전한 형식 관련한 오류 분명히 한 4-5번은 더 볼 건데 그때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그럭저럭 쉽게 타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두고 그래서 구경해 봤고 자, 요 완전성과 관련한 얘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아무튼 보이드 형식은 데디케이티드 지정된 반드시 불완전한 형식 정도로만 기억해 두고 넘어가 봅시다. 1시간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고 그래서 예시 14주차 이 압축 파일 푸시면 이런 식으로 7개가 적혀 있단 말이죠. 요거를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면 내가 수식을 예를 들면 배열 형식 수식 예를 들면 함수 형식 수식을 적었을 때 그거를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어떻게 디덕션을 발생시켜 가면서 작업을 해주는지와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래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이 C 컴파일러가 됐다라 생각해 봅시다. 인트 3칸짜리 배열이에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봅시다. 예를 들면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트 뭐 넘버는 사이즈 오브 ARR를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d 하고 넘버 값을 출력할 거예요. 자, 이거 실행하면 화면에 얼마가 뜰까요? 몇이 뜰까요? 무슨 글자가 출력될까요? ARR은 인트 3칸짜리 배열입니다. 사이즈 오브 ARR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거 실행하면 ARR이 인트 3칸짜리 배열이고 각각의 칸이 인트면 4바이트니까 당연히 12가 뜹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붙여놓은 원본 수식의 형식은 뭐죠?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잖아요. int 대괄호 3 형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ARR 세 글자는 디덕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 int 3칸짜리 배열 그대로 사이즈 오브 연산자 붙였기 때문에 12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C에서는 지금 예시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PTR은 ARR 이런 걸 허용한다 이거. 이게 지금 이 친구 뭐 당연히 되는 거지 하면서 자동 완성해 줬잖아요, 지금. C에서는 여러분이 별 자리에 그러니까 배열 형식 수식을 적었는데 주변 문맥에 입각해서 그거를 별 형식 수식으로 디듀스를 해줄 수 있어요. 대괄호 형식 수식은 경우에 따라서 별 형식 수식으로 디듀스가 될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함수 형식 수식은
경우에 따라서 별 형식 수식으로 디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꺼지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C++는 꺼지라고 합니다. 이거 C에서는 이걸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서 좀 더 그럴싸한 C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거 개 위험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건 위험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디덕션과 관련한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7개의 예시에서 주로 앞부분에서 세세하게 나눠서 소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괄호 연산자의 진짜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시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의 실제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ARR 하면은 정답은 이 친구는 이렇게 디듀스가 발생합니다. ARR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도록. 그래서 int 대괄호 형식은 int 별 형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ARR 대괄호 0은 3 하는 거랑 똑같이 별 PTR은 3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별 PTR은 3 한 다음에 ARR의 0번째 값 출력해줘 하면 이거 실제로 3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한 이상 ARR의 0번째 칸 4바이트잖아요. 그 4바이트에 대한 포인터 값이니까 인트 한 칸에 대한 별이잖아요. 얘는 지금 진짜 잘 적은 거예요. 인트 별 한 칸에 인트 별값 담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트 별값을 활용해서 인트 한 칸에 3 담는 거예요. 근데 걔는 원래 ARR의 0번째 칸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이겁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은 그래 요거까지는 지금 모아서 얘기해 봅시다. 사실은 얘는 왜 안 됐냐라 물어보면 우리 C 컴파일러가 얘를 주변 문맥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 int 넘버 해봅시다. 자, 앰퍼샌드 넘버 해봅시다. 자, 요 수식 앰퍼샌드 넘버는 L 밸류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칩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무조건 아니죠. 왜냐? 앰퍼샌드 넘버는 의미 관점에서 이거예요. 컴파일러가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 정의해 둔 어드레스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굳이 메모리 위에 따로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상수니까요. 생각해봐요. 변수의 위치는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담았던 위치에서 똑같이 값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앰퍼샌드 값은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이면 무조건 L 밸류가 아니게 돼요. 왜냐? 그걸 굳이 메모리에 담을 필요가 없거든요. 생각해봐요. 넘버는 인트 변수에 4바이트예요. 앰퍼샌드 넘버는 8바이트입니다. 그걸 뭐하러 담아요? 필요가 없어요. 사이즈 오브 넘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ARR은 3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방금 봤던 요거로 디덕션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게 잘 된 케이스예요. 저런 식으로 해주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는수식의 저항 자리에 적었을 때도 이렇게 디덕션 발생시키면 이거 이제 더 이상 저항 L 밸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꺼지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봐주셔도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ARR이라는 이름 자체가 L 밸류는 맞는데 수정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한다라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아래와 같이 디덕션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L 밸류가 아니게 돼서 꺼지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 메시지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적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얘는 이제 C++ 가시면 더 세분화 해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볼 테니까 거기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포함해서 몇 가지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55분 남은 거잖아요. 일단은 요거를 우리 목요일 오후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이 7개 예시 파일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같이 펼쳐놓고 구경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7개 지금 시점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주석으로 짠뜩 적혀 있으니까 한국말 읽어보시면 납득이 될 겁니다.
일단 그거 챙겨보시는 거를 각자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 기말고사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궁금한 거? 네. 혹시 기출은 지난번에 올려주신 거에 같이 거기 기말도 있을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목요일 오후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쪽 이번 시즌 중간고사도 지금 기출 올라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험지도 올라가 있듯이 우리 9주차 자리 가면 날짜별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반이고 목요일 반 거 털면 나와요. 네. 이번 시험 때 파이썬도 간접적으로 같이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걸 후반부에 다뤘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은 값의 형식을 중요하게 다룬다. 실제로 그랬어요. 모든 값들 바로 옆에 그 문 따고 들어가면 칸 안에 문 따고 들어가면 여기엔 무슨 형식 값이 살고 있다가 사실 먼저 나왔어요. 그 뒤에 본론이 나왔어요. 파이썬은 항상 그래요. 값이랑 그 값이 담겨있는 칸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있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C는 개 같은 소리 절대 그러지 않아요. C에서 int 변수 넘버를 위한 int 한 칸 메모리 위에는 그냥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int 값만 담겨 있어요. 그 4바이트 자리에는 여기에 담겨 있는 게 int 형식이다 그런 거는 전혀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런타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메모리 위에 어떤 몇 바이트부터 몇 바이트까지가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 건지를 체크하지 않아요. 따로 기록을 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C동 내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수식의 형식을 강박 수준인 정도로 단 한 가지로 딱 축약을 해서 해두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그런 거 설명했고 뭐 add 함수 예시라든가 그런 거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알아야 두 개를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국어 잘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어를 새로 배웠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의미를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인 영어를 배우는 데 의미를 가져가려면 한국어 말에 대한 영어 단어 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두 개를 다 아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통번역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파이썬이랑 C를 둘 다 같이 체크해 보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걸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과제를 냈어요. 마지막에 3을 출력하래요. 나는 그럼 선택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파이썬으로 짤 거냐, C로 짤 거냐. 그 선택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사에 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퇴근 시간이 걸려 있는 거니까. 대학원생한테 퇴근 시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석사 시절에 일주일에 0.7번 정도 집에 갔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려면 당연히 그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둘의 대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내용 자주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 해두고 또 궁금한 거 다음 주에는 아마 답변할 시간 없을 거고 당신들도 많이 안 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이썬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전체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일단 그거는 true입니다. 다만 앞부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예를 들면 str 형식과 list 형식의 차이점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가 기말 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옵니다. 뒤에 것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옵니다. 앞에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요? 그것도 내야겠어요? 왜 앞부분 복습하는데 억울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대충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참고해야 된다. 앞에 내용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이썬 내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딱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ID 값 뭐 그런 거 다시 외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에 앰퍼샌드를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시험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D라는 두 글자를 까먹어서 못 적는다고 감점 일어날 일은 절대 안 날 거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관식 답 적을 때 그런 걸 포함해서 적으면 진짜로 거기 적혀있는 3분 안에 답을 적을 수 있겠죠. 짧게 적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또 딴 거 궁금한 거? 아, 그래. 이거 기말은 1교시, 2교시 순서가 반대입니다. 실습 시험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을 봅니다. 그 정도 일단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 네. 시험 시간은 정원이면 될까요? 네, 50분. 시험 시간 길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적 시험이 8시간이었다 생각해봐요. 개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적 시험 지금 몇 분입니까, 요즘? 저 때는 50분이었거든요. 미적 시험은 타임어택이잖아요. 저 때 기억으로는 50분에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다 푸는 사람들은 어차피 F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저는 2문제를 풀었습니다. 8문제 중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미적 시험이 똑같은 8문제인데 8시간을 했다. 저 같은 사람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D 주고 원래 8문제 50분 만에 다 풀 사람들을 A 플러스를 주도록 8시간짜리 시험을 낸다? 그럼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도했던 1학년 수업에 걸맞는 수준의 뎁스만 가지고는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분으로 봅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그래요. 일단은 그래. 이거 촬영해뒀고